레키쇼 오나이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자, 이쯤이면 5월에는 우리 꼭 약하도록 해. 네.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반등이 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보니까 코스피 외국인은 오늘도 팔고요. 네. 약간 상승에 그치고 있죠. 심지어 코스닥은 조금 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는 왜 이렇게 잘 가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정말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중국 소비재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패션 쪽도 그렇고요. 네. 여행, 카지노까지 오늘 모든 섹터가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증시에서 큼직큼직한 그렇죠. 섹터가 빠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하단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웠던 5월인데요. 이제 5월은 털어야겠습니다. 6월을 맞이해야 될 텐데 이쯤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바로 그 고민은 랭킹쇼에서 해결해 보시죠. 맞습니다. 0232-8100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직접 받으시면서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벨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댓글도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윤귀숙님 오셨습니다. 오. 진코도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앵커님. 강병옥님도 안녕하세요. 네. 고고씨님은 카지노주에 반응을 하셨는데 카지노 좋아하시나 봐요. 혹시? 네. 자, 그리고 명진님이 바이넥스에, 빅웨이브님이 AP 위성, AP 위성. 종목 진단을 바로 네. 일찌감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초레이님, 김명진님, 고고식님까지 지금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AP 위성 변태 같네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요? AP 위성 제가 오전에 확인해봤을 때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던 그렇죠. 느낌인데 설마 이것도 지금 윗골이 달았습니까? 설마.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빼긴 했거든요. 이거 음봉 긴데요? 아니 지금 초반에 개장하자마자가 고점이었고 그대로 계속 내려와서 어머 지금 4% 상승하는데 그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요즘에 꽤 많죠. 맞아요. 어제장에서 그 JT 같은 경우에 그쵸. 20% 속도쳐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한 6%가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AP 위성도 한 15% 올렸다가 네. 지금 10% 넘게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비해서 기분 좋게 만들었다가 다 상하게 만드는 그쵸?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변태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슈팅스타님 항상 밝아 보이세요. 저희 얘기 같은데 그렇게 주식도 밝아졌으면 5월은 물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장에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믿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입가에 계속 맴돌았던 노래가 있잖아요. 뭐죠? 이 여름 썸머. 이제 6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진입을 하니까 네. 주식시장에도 확실하게 밝은 태양이 뜨지 않을까요? 썸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길게 한다 싶었어요. 자, I'm 리얼님. 네. AP 위성에 대해서 위성의 추락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노고라 국화님께서는 에코프로 BM 요즘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매수를 고민하고 또 계십니다. 그리고 독서왕님께서 JT 찍찍 화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 시초 시세가 고가가 대부분이네요. 맞아요. 라고 시장에 대한 걱정 많이 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진용님 오셨고, 고고식님께서 방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 쿨 노래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여름 썸머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요즘에 노래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름 썸머. 레키쇼에서 부르지 말아주세요. 차별점을 둬야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엔 연기로. 그래요? 연기까지? 이러다가 아주 연예인 되겠어요. 자, 그러면 윤지의 거 보내주지 않으렵니다. 자, 오늘 레키쇼 주제로 한번 가보죠. 오늘 레키쇼의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네, 키워드는요. 자, 금연입니다. 금연. 화들짝? 자, 오늘 왜 그러냐면요. 세계 금연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연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주제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세계에서 흡연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요르단과 조지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네.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 성인 남성의 기준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로 봤을 때 확실히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흡연율을 조사할 때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그렇군요. 많이 하죠. 자, 혹시 익숙한 나라 있어요?
익숙하게는 인도네시아가 제일 익숙하고 커피를 가봤어? 워낙 좋아하니까 조지아 커피 있잖아요. 아, 좋아하긴 그래요? 하는데 뭐야 이거? 단 한 곳도 가본 곳은 없어요. 아, 그래요. 이쪽에서. 저도 가본 적도 없고 아마 요르단, 조지아, 동티모르, 미얀마도 그렇고 사실 여기 있는 국가들은 실제로 여행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발리 가보신 분들 꽤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실제로 조사한 거에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세계 최상위 흡연율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5위가 50%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흡연율을 자랑하는 국가들인데, 자, 과연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뭐 하나씩 여러분 5위부터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저희가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아니 근데 오늘 주제를 준비하신 이유가 네. 세계 금연의 날이라서 주제 준비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계좌 보니까 한 대 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점점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참. 여기 어떤 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이고, 제가 괜히 이런 주제로 삼았나. 갑자기, 이 후회를 좀 하기도 하네요. 네. 자, 초레이님께서는 그런데 인도네시아 나무배기 사육하고 한 대 필 것 같다 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꼽아주셨고요. 오. 자, 레드뿔님께서는 한 대 태우면서 방송을 아이고. 보고 계시네요. 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 높지 않나요? 화양연화님의 질문. 제가 이것도 그래서 조사를 조사해보셨어요? 해봤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전 세계 최상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흡연율이 최근 1, 20년 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는 59위로 조사가 됐어요. 전체 성인 남성 중에 35.7%가 흡연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알아두시죠. 35.7%? 맞습니다. 오,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제 체감상으로는 절반 이상 흡연자였던 것 같은데 많이 좀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여러분이 주제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저희는 랭킹 제2회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효섭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섭 PB입니다. 자, 그러면 이효섭 PB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찾으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분의 이 종목이군요. 오늘 하루 짜증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비게이브님의 AP 위성입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오늘 장 초반에 막 솟구치니까 이때다 이거구나 하고 따라가셨던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고점이 19,000원대였는데 순식간에 1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평단가도 딱 짜증나는 구간이실 것 같아요. 지금 17,000원에 10% 네. 갖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런 말이 딱 걸맞죠? 좋다 말았다. 김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건지 이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자, PB님 AP 위성입니다. 장 초반에 그렇게 좋다가 음봉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선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기대감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시간회였죠? 시간회에서 이 상한가 들어간 종목 관련해서 우주항공 업종들 중에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AP유형 같은 경우에도 한 5%, 6%대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거의 제일 높은 가격이었을 정도로 상승 이후에 시초가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서 다소 아쉬운 이제 모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결국에는 방향성을 보느냐, 속도를 보느냐 이 둘 차이에 따라서 이 종목을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방향성을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개토 프로젝트죠. 2045년까지 이제 화성에 가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성에 진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아랫단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기사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우주항공청을 작년만 하더라도요. 우주항공청을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걸리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실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이제 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방향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속도는 쉬었다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던 매수 가격은 17,000원이죠. 거의 오늘 매수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세를 내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왜 나왔을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저희가 보통 세론이라고 부르죠. 이제 기대했던 내용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받는 양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대감이 꺼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보다 제가 오늘 좀 크게 생각하는 거는요. 오늘 고점 부분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생각하면 이 구간에 전고 직전 고점 그리고 그 앞에 고점 그리고 고점들이 이 가격대에 다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 19,000원대 정도 되겠죠. 이 가격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었던 매물들이 초래가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을 잃고 떨어지게 될 텐데요. 매물을 과연 소화를 못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짧은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기다리기가 힘드시겠지만요. 지금은 업황이 개선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이 종목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면 한 2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부분까지는 이제 시세가 나온다라면 분출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 정도 놓으시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AP 위성.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무슨 아파 위성이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AP 위성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 아주 뒤에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PB님께서 살펴주신 내용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AP위성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AP위성 외에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만 해도 세 종목인가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따라가신 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음봉 전환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어제 있었던 JT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시간의 상한가 터지고 나서 다음 날에 장 초반에 아주 강한 모습 보였다가 그대로 다 내려오는 종목들의 패턴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단타로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 중에서 우리 수기님께서 캠트로닉스, 무은님도 캠트로닉스를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저번에 한번 튀고 나서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새로 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루님, MG예요, 쑥 누나. MG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까지 파악이 모르겠네요. 네. 자, 그리고 농복구님, 앵커님들도 주식하고 있나요? 하임연아님, 물린 주식 있나요? 그냥 어떠세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서로 아픔을 위로하는 이 순간 참 아름답습니다. 웃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돌돌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13만 5천 원 10% 화장품 잘 가는데 얘는 왜 단기 중기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화장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올리브영과 연동성 연관성을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좀 지수 성격이다 보니까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CJ의 현재 주가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PB님?
네, 방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화장품 말씀하시는 걸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올리브영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CJ는 이제 뭐 CJ 제일제당, CJ ENM, CJ CGV, 프레시웨이 그리고 올리브영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계열 회사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이 계열사들 중에서 좋은 계열사가 이제 나왔을 때 실적이 좋은 계열사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이 그 지주회사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요. 단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군데가 잘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시세가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맞거든요. 올리브영 매출액이 한 3분기 연속으로 해서 1조 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연말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리브영 매출액이 한 5조 정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죠. 외국인들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전 같으면은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영이 로드샵으로서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접근성이 편하다, 접근성이 좋다라는 차원에서 올리브영에 방문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빈도도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제 화장품과 연관이 있는 회사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지주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제 업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업종까지도 좀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에 비해서 시세가 진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소 아쉽겠지만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화장품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매수가보다 지금 현재가가 살짝 위쪽이더라도요. 종목을 수평이동이죠. 쉽게 말해서 교체를 해볼 수 있는 또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하면 대략 한 15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5만 5천 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15만 5천 원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랭킹쇼를 통해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AS까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질문 주셨습니다. 올리브영 요새 엄청나죠. 좀 외국인들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화장품 쪽을 생각하신다면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열려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15만 5천 원까지 열려있으니까요. 그때 도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어머니의 손맛님께서 잠시만요. 우와, 엔비디아를 파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고점에서 정확히 파신 거 아니에요? 외화 벌어서 2차전지 더 사려고요. 이야, 와. 대단하십니다.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국내 2차전지로 이거는 국내 그래요? 증시의 애국자 느낌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비단은 한 분의 의견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분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 이 자전지 바닥에서 이제 또 들고 일어나나요? 이런 시그널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우리 손 팀장님, 토마토 업무가다 혹사중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자, 그리고 주식 농복구님, 앵커님들은 전문가분들을 많이 알아서 정보는 빠르게 얻지 싶은데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공평하게 방송을 하는 거죠. 아껴뒀다가 나중에 풀고 이런 게 없어요.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 전문가분들은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캐내려고 해도 잘 안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에게만 공개를 하는 거죠. 저희도 회원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배고픈 하바님의 하이브, 그리고 지연해피님 SK 하이닉스까지 굵직한 종목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볼게요. 이번에 이 종목은 오늘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무훈님의 캠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중에서도 사실 조금 후발주자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급등세를 몇 번 보여줬다가 아주 차트 움직임이 요즘에 몇 번 반복됩니다. 쭉 올라갔다가 살짝, 쭉 올라갔다가 살짝, 쭉 올라갔다가 살짝. 근데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쯤이면 한 번 더 올라가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캠트로닉스의 매수가는 31,200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언제나 올라갈까요? 단기 매도가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역시나 이번에 급등할 때쯤에 아니면 급등하고 지금 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캠트로닉스 이게 시세가 끝난 건지 더 갈 여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캠트로닉스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관심은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식의 속성이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꺼질 시기가 됐을 때는 숫자죠. 말 그대로 정말 실적으로 이제 이것이 눈에 띄게 나타날 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HBM 이제 고성능의 고대역폭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실리콘 계열의 기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정밀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유리를 사용해서 기판을 만들게 되면은 티끌 하나 없기 때문에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제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이거죠. 아직까지 그 정도로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유리기판을 상용화할 시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결국에 기대감을 반영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거죠. 후발주자라는 이게 키워드가 있었죠. 사실은 앞에서 피롭틱스나 Y식생 같은 종목들이 더 가파르게 시세를 분출을 했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쪽에서 따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기판 테마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캠트로닉스보다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내가 유리기판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그리고 시세가 조금 더 빨리 분출할 수 있는 곳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컨퍼런스 종목 안에서만 또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로 보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분 매수가가 32,000원 정도니까 이 정도 가격에 사셨을 거예요. 앞에 고점에서 사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매수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차트에서 답이 되게 빠르게 보이죠.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36,000원 전 고점 부분까지는 시세가 날 수 있는 여지를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늘 가격 형성된 부분 보시면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이게 두꺼운 매물대거든요. 이 두꺼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에 대한 재료는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건데 결국 업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은 자주 더 되겠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기다리시는 것이 낫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36,000원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지금 일단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전에 바로 올라갔었던 고점 라인이죠. 36,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을 보면요. 지금 뭐 로봇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본인 공연 얘기가 지금 도배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공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래요. 게다가 종합 엔터테이너 창바오를 외쳐주시는 초래인데. 네. 이거 같이 공연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인공은 맡길게요. 저는 잠시 빠져 있겠습니다. 아니, 창호행은 곧 네. 있으면 다른 거 한번 제대로 랩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 래키쇼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오늘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흡연의 날이라고 할 뻔했어요. 흡연자가 가장 많은 나라를 맞춰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5위 한번 공개할게요. 자, 5위는 어딜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조지아였습니다. 50%가 넘게 흡연자가 있죠. 여기 56.3%입니다. 조지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 그러니까 이 코카소스 산맥이라고 아시나요? 그래요? 거기 코카소스 삼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아 아까 말했던 커피 네. 그래요. 그 얘기도 유명하지만 오늘은 흡연자가 많은 나라로 한번 기억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56% 흡연율을 자랑하는 곳인데 위에는 더 많이 태웁니다. 오늘 근데 댓글이 너무 네. 마음이 아파요. 계좌만 보면 피우고 싶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이 얘기 그만하고요. 저희 다른 얘기 좀 네. 하고 오겠습니다. 종목 좀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오늘 내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찾아봤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봉 3음봉이 나오고 있는 바로 오늘장입니다. 양대 지수가 오늘 또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이 전약 후강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이 이렇게 전강 후약 장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 관심권에 있었던 종목들이었는지 검색 종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일 누적, 삼성전자가 그대로 1위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1% 상승하면서 74,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0만 원, 11만 원짜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은 3분기부터 주요 고객사로 HBM3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관점으로 목표가 10만 원 제시했는데요. 최근 6개월간 전체 증권사의 이 삼성전자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장의 2위 검색됐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순위권의 원전주 눈에 띕니다. 10위에 우진엔텍도 올라와 있죠. 이 시각에는 0.87%로 탄력이 둔화됐는데 장중에 11%까지 급등을 했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위 종목은요. 삐아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를 달고 또 음봉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아쉬운 대목으로 남고 있는데요. 삐아 최근에 그 선블럭 신제품 이야기가 나왔었죠. 선케어 관련주 가운데서도 또 순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선진뷰티사이언스 10위권 아래로 내려갔네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YC가 21%까지 강세 보여주면서 16,79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YC에 대해서 오늘 증권사의 분석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일본 어드반테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HBM 통합 테스터를 YC가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드반테스트의 시가총액이 36조 원, YC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여억 원 이렇게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을 주목하는 리포트 현대차증권이 이 종목의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제시했는데요. 현재 가격은 16,79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18만 9천 원 선 기록하면서 20만 닉스, 21만 원 선까지 기세를 보여주다가 연일 이 종목 보시면
삼음봉 나오고 있죠. 음봉의 길이가 쭉 길어지면서 하락, 오늘장 3%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1만 닉스까지 가기 위한 힘이 너무 들었을까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 드러나면서 오늘장 SK하이닉스 21선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입니다. HLB 1%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장의 하락 마감했다가 오늘장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공조가 15%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검색 시간에 많이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벌써 사흘째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칠러, HVAC, 액침냉각 등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자동차 냉난방 공조 사업을 전개하는 삼성공조도 주가 덩달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주가 오늘장 14% 가까이 오르면서 2,455원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분석이 있었네요. 시가총액 39% 수준의 선박 내척을 매각한 이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지만 이익 규모가 큰 만큼 주가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 오늘 주가 그만큼 크게 튀고 있습니다. AP위성은 크게 튀었다가 음봉을 길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3.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위성주가 오늘 탄력을 키웠다가 아쉽게도 둔화시키고 있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2045년까지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까지 관련 예산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아쉬운 탄력 둔화입니다. 오진엔텍 이 시각 0.65% 상승이고요. 10위권 아래 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가 2%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종목이 해상 풍력하고 있고 미국에서 ESS 사업을 하면서 성장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반등 주고 있고요. SK가 3.35%, 현재 4.6%로 탄력을 좀 둔화시켰는데 아래 꼬리도 길게 달았습니다. 기다렸던 매수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얼마죠? 1조 3,808억 원이었습니다. 주가 이틀째 이에 따라 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선크림 관련주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2% 중후반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자, 이 종목은 이제 연봉을 가보시면 이렇게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시도를 했다가 약간 밀려 내려갔습니다. 19,000원 중반이 지금 저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노 브랜드가 상장한 이후에 연일 하락하다가 오늘장 모처럼 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이고요. 상장 첫날에만 강세를 보였다가 연일 하락했었죠. 의류 OEM, ODM 관련주입니다. 우리기술 이 시각 10% 상승하는 원전주고요. PNT가 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극 공정 장비 그 수주 가치뿐 아니라 향후의 건식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카티스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5월 상장한 이후에 연일 하락하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 마감됐고요. 오늘장 장중에 19%까지 강세 보였다가 탄력 둔화. 보안 플랫폼 줍니다. 에코프로가 1% 하락하면서 신저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오늘장 5일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태성 역시도 고점 기록하면서 아직은 5일선 위에 떠 있으면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PCB 장비주인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원전주 상승 재개하는 그 종목으로 보면서 다음 주 대비할 수 있는 매수 관점 가능한 종목일까요? 자, 원전 이야기 또 나왔습니다. 네. 원전이 이제 슬슬 본 시세를 보여주는 건지 맞아요. 그중에서 우리기술을 주목해 주셨네요. 자, 우리기술 원전주 상승에 힘입어서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생각해볼 부분은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 이틀 전이었죠. CD 발행을 CD가 이제 전환하면서 상장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뭐 나쁘다면 나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본업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빠졌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원전주 중에서는 우리 기술이 가장 이제 시세를 강력하게 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더 이제 시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에 관한 관점을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죠. 네, 5월 한 달 동안 좀 잘 갔던 섹터들 좀 복귀를 해보면 네. 원전이 정말 강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 시세를 내주다 보니까 좀 이런 기운이 전반적인 섹터로 퍼져서 좀 힘나는 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힘이 안 나잖아요, 지금. 아니, 나게 좀 해줘요. 너무 뭔가 좀 소심해지더라고요. 오늘의 증시 상황을 보면. 에헤이, 소심하지 맙시다. 예, 화이팅! 그래요. 자, 그럼 화이팅 외쳐주고 그 네. 기세 그대로 다음 종목 가주시면 안 돼요? 네, 바로 다음 종목은 맞다이로 들어와! 라는 종목 뭐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뭐라고? 하겠습니다. 하이브 깜짝이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고픈 그게 방송에서 하나님의 하는 말입니까? 종목인데요. 하이브 20만 5천 원 10%. 또 기자회견을 해서 내려가나요? 법적으로 하이브의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그래도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피비님.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다이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기자회견, 지난번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특성상, 상황상, 그 상황의 특성상 좀 돌발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주가 대응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부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냐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엔터 회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삼성전자로 치면은 반도체 같은 실제 제품이라고 하는 소속 가수들의 IP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지적 재산권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저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부침이 단기적인 부침이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구간의 조정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돌발 발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좀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지난번 경험을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이미 떨어질 만큼 충분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 시에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현지 레이블, 그다음 현지 걸그룹 이제 데뷔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위버스라는 구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돌아서는 것도 이제 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찾아보니까요. 오후에 2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2시 네. 30분 중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금방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부담감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채팅창 좀 볼까요? 불당 선수님 오셨는데 역시 윤쟁답다 시원시원하다고. 들어와. 그래. 정말 대단합니다. 들어와. 방송에서 예. 거의 민 대표급이에요. 이 대표로 부를게요, 이제부터. 아니에요. 멋있습니다, 이 대표. 네, 들어와까지만 할게요. 자, 랭키쇼 본 다음에 보러 가야 되겠다고 네. 하마님께서 지금 아주 벌써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딱 랭킹쇼 끝나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윤지행 군대 갔다 왔냐고 맛다시를 얘기하고 계시네. 뭔지 모르죠? 네. 그 비벼 먹는 거 맛있는 거 있어요. 그거 뭔지 알겠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알죠? 봤어요. 그 예능 같은 데에서. 아, 그래요? 네. 깜짝아. 군대는 안 갔어요. 갔다 왔는 줄 알았어요. 안 갔어요, 군대는. 가보셨나? 네. 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해피데이님의 종목인데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로봇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76,800원. 비중은 13%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두산 로보틱스를 많이 못 봤었거든요. 네. 자, 현재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주가 흐름 참, 그야말로 답답한 정도도 아니고 소외가 아닐까요? 그냥 일자로 쭉 행보 중입니다. 자, 7만원대 초중반에서 계속 옆으로만 가는데, 네. 언제쯤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비비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너무 잠잠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시세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면은 작년보다 거의 한 반 정도가 주가가 빠졌죠. 빠진 이후에 시세가 안 나고 행보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성장주로 보느냐, 실적들 성장주로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로봇 관련주가 찍히는 실적을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오는 괴리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성장주의 관점에서 앞으로 기대감을 조금 더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컸고요. 근데 그것을 따라오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올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은 아직까지 사업이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북미 지역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사도 많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행보하고 있는 지금 이 구간을 조금 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자분께서는 76,800원 정도 매수를 하신 상황이죠. 76,800원 정도, 77,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바닥 가격,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보유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일단 짧게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79,000원,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 도달하는 84,000원이거든요. 79,000원, 84,000원 목표가 두 개로 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자리 79 그리고 84 이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끌고 가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PB님 보내드렸고 이제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요. 레이키쇼 주제 한번 공개를 할게요. 자, 5위에 이어서 4위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 특집이죠. 흡연율이 가장 많은 나라를 살펴봅니다. 4위는 어딘가요? 4위는요? 자, 조지아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요르단입니다. 56.8%.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동 지역에서는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쪽이라고 하네요. 자, 요르단이 바로 56.8%입니다. 조지아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네. 5위와 4위를 알아봤는데 이 3위부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흡연율의 수치가 앞자리가 바뀝니다. 6을? 그렇죠. 어허. 상당히 대단한 흡연율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네. 30%대니까 앞자리 60%대면 정말 거의 다 흡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위까지 알아봤고 여러분은 나머지 3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좌 뭐요? 보니까 한 대 피고 싶다라던가. 그래요? 오늘은 금연의 날이니까. 오늘은 어떻게든 참아보도록 하죠. 금연 약속.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홍환입니다. 자, 그러면 김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진단해 드릴지 첫 번째 종목 어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안경 쓴 정우성님의 종목이시니까. 저같이 생기셨나 보죠? 그런가요? 동감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알테오젠 186,000원 10% 보유 중
하락하네요.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손절가,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이제 MSCI 편입되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확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좀 이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 알테오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진단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 올해. 그래서 그 지금 시가총액이 뭐 10조 원을 좀 육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탄력적으로는 지금부터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호재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진단해드릴 때 그 고점의 오른쪽 어깨 정도, 예, 요때인가 제가 아마 진단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한번 차익하고 나서 좀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뭐 문의하신 분은 18만 원, 18호니까 6천 원이죠. 이건 다음 달에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그 로그상으로 일반 차트로 보더라도 그러네요. 장기 저항 구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장기 저항 구간. 예. 그래서 지금 이번 달하고 지난달 3개월에서 지금 거래가 감소하는데 우선은 이제 5개월선을 안 깨고 아래꼬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하방 지지, 라인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인하고 뭐 기관들도 이제 매수를 좀 하니까요. 다음 달에 뭔가 방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장대 양목 나오고 2달 쉬고 거래 죽으면서. 근데 다음 달도 만약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5개월선을 지지하는 그 가격대요. 16만 원 지지 맥점을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도 행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그대로 좀 홀딩 하시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요. 이 박스권 하단을, 그러니까 16만 원을 하단 이탈한다 그러면 주가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갈 자리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지금 2달 거의 3개월 가까이 지금 행보를 하고 요 16만 원 지지하고 이제 그동안 버텨줬는데 3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16만 원 훼손한다 그러면 이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방 쪽으로는 1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다시 한번 최고점 22만 원 그 사이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절반 이상은 나머지 만약 종가상으로 22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어가지고 단기간에 또 이제 그렇게 못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재료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단기 차익, 아래쪽은 16만 원 지지 맥점 설정하시고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점 매매에 대해 김봉만 전문가님의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알테오젠 살펴봤는데요. 단기는 20에서 22만 원 얘기해 주셨고 16만 원 구간이 지지 맥점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네. 흡연율에 관련된 이 주제를 세워봤더니 오히려 제가 그 흡연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이준님께서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계좌 보고 담배를 폈다면 그런 거라면 요 며칠 함부로는 폈겠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그 계좌 상황 네. 6월은 지금 다 같이 힘듭니다. 6월에는 분명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바이주님도 6월에는 웃으면서 아주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데요. 뭘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안 태워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 연기 되게 잘하시네요, 차관권님. 그래요. 짱. 연기력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조레이님, 중동 사람들이 담배 많이 피우는 줄 몰랐네요. 오. 불똥 옷에 떨어질까봐 조심해야 될 듯. 옷 길게 입고 다니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면 금연 가능할 것 같다는 아이고. 사이즈 엄님의 의견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자, 모든 종목 다 올라갈 수 있게 종목 진단 계속 챙겨드리죠. 자, 다음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입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던 페베토리로 한번 가볼까요? 페베토리 대표 종목 중에 하나, 세비캠 보겠습니다. 세비캠의 매수 가격은요, 58,300원입니다. 그리고 10% 갖고 계시는데, 지금 세비캠이 얼마 전까지 41,600원까지 네.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아마 정말 황당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5만 원대 후반이죠. 네. 현재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법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니까 야, 이거 그냥 오늘 놔버릴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5월 17일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러게요. 한 번 더 반응 나와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홍만 전문가님, 세비캡입니다. 얼마 전에 급등세 나와주더니 다시 또 도로아미탑을 대는 것 같은데, 이 5만 원대 후반, 이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저점은 좀 나왔다 봅니다. 장기 파동으로 보더라도 지금 월봉 기준에서 하락 9%까지 나왔거든요. 시총이 지금 2천억 초반대까지 밀렸고,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18만 4천원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3분의 1토막? 그죠? 그 정도로 밀렸기 때문에 또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밀었습니다.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도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폐 배터리가 이제 먼저 치고 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앞서 제가 하락 9%까지 월봉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여기서 거래 나왔을 때 이 장대 양봉, 그 시가를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락 7판이에요. 일곱, 그다음 8, 쌍바닥 주고 이런 식으로 터닝 나오겠죠. 하락 이제 9%까지 만약 만든다 그러면. 그럼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그것도 기간이 2022년도 8월이고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이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1년 8개월 가까이 지금 10개월 가까이 밀었기 때문에요. 하락 7%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그것도 월봉으로 어지간하면 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제가 없고요. 아시겠죠? 이번 달에 거래가 조금 증가한 것은 그나마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 이제 7파 이후에 8파 반등 구간에서 한 반등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는, 우선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먼저 살아나야 이 기업 같은 살아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신 가격대입니다. 사신 가격대. 58,300원이니까 58,000원에서 한 6만 원, 6만 1,000원, 2,000원. 거기가 맥점입니다. 저항 맥점. 거기가 상당히 또 강한 또 저항선이에요. 왜냐하면 직전 저점을 깬 상태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금 윗거래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축적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매수가 정도 반등 주게 되면 일단 현금화 했다가, 그동안 이제 또 고생한 또 보람은 또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눌림 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 이후에 반등 줄 때 아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옵니다. 58,000원에서 한 6만 1, 2천원 정도 현금화 하고 나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비캠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죠. 그런데 이제 복수전 오케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을 때 거기서 욕심 절대 부리지 마시고 매도를 해보시죠.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내려가면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세비캠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세비캠 살펴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독종 외치시면서 상담 네. 올려주고 계신데요. 독종의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NC소프트 그리고 네. 미래나노텍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남은 시간 좀 남아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종목 진단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도움 드렸던 알테오젠을 보내주셨던 안경 쓴 정우성. 네. 닉네임이 정우성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배우 정우성 씨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잘생긴 얘기가 우리 손 팀장님 잘생겨서 불편한 점 없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저도 없는데 되게... 정우성님은 얼마나 없을까요? 근데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갑자기 정우성님의 목소리가 딱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닮았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네. 조레이님, 어쩌면 외모가 최고의 경쟁력이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렇게까지 동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외모 말고도 사실 네. 경쟁이 될 만한 건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런데 외모보다도 주식을 바라보는 해안이 우리의 경쟁력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해안을 갖고 싶긴 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김 대장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15만 8천 원, 네. 30%.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16만 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바라봐도 될지 비중 자체가 작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요새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삼성전기는 좀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고성능 PC 수요가 뭐 내년까지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비즈니스 모델, MLCC, 칩 인덕터,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이쪽 사업 쪽이 계속 괜찮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좀 약간 중기적으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 현재 시가총액도 지금 11조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는 주가는 저평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도 지금 보시면 주가는 지금 찌글찌글 지수는 우하향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질적으로 4월 달부터 우상향이잖아요.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이 매물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재작년 언제죠? 2022년도 5월부터 한 2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를. 거래만 조금 증가해준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완전히 벗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7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주가 이제 월봉을 보시더라도 이미 하락 트렌드를 벗겼어요. 지난달에 살짝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봐서는 2021년도 1월달 고점 찍고 나서 그동안 계속 여기서 얻어맞고 어찌 보면 4년 동안 계속 되밀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 하락 트렌드를 4년 만에 일단 돌파했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월봉 보시면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물론 연초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형적으로 일단 우상향 기조를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홀딩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는 그 정도 라인에서 한번 차익해 주시고, 좀 여유가 있어서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이상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까지 좀 농런하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김모만 전문가의 종목 진단에 지금 인기가 대단한데요.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잠깐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 이게 에코프로라든지 HLB, 알테오젠, 코스닥에서도 참 시총순위 높은 종목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종목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 보니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지금 2시 구간 다 돼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300분 가까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직 30분가량 남아있으니까 종목 진단을 망설이지 마세요. 네. 언제든지 전화 02-3255-82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3위 하나 공개하고 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키 주제 세계 금연의 날 특집입니다. 흡연자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를 알아보고 있는데 3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조지아, 요르단보다 더 많이 흡연자가 있는 나라 3위입니다. 동티모르. 동티모르입니다. 67.6%의 동남아시아의 작은 국가죠. 동티모르가 이제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67.6%. 사실상 거의 7할이 70%죠. 네, 70%의 흡연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대부분 흡연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고동님께서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 또 그리고 뒤에서 소님께서는 샘 CNS 이야기겠죠? 만약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거라면 네. 종목명뿐만이 아닙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또 해야 될 게 있죠?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는 이제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볼게요. 네, 1시간 동안 지수는 큰 변화는 없고요. 종목 검색에 있어서 또 변화가 있을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해본 종목 검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3% 가까운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순위에 쭉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순위권에서 좀 내려가 있네요. YC가 22%까지 강세를 띠면서 반도체 장비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뷰티스킨이 이 시각에는 16%까지 1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뷰티스킨 같은 경우는 소형 화장품주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채 안 되고요. 이런 종목들까지 시장에서 좀 아낌없이 또 소외시키지 않고 쭉 올라가는 게 이 화장품주의 이 팽배한 매기 확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우리 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원전주 9% 가까운 상승, 그리고 대한해운과 제일일렉트릭 9%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주의 오늘장의 반등도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SK, 나란히 SK그룹주가 사이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10위에 노브랜드, 이 시각에는 7%까지 상승을 하고 있네요. 10위권 아래에 새로운 종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와 PNC가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이 23.6%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와 P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와 있는지 뉴스 검색을 좀 해보면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형주입니다. 515억 원의 소형주이고요. 이거 제가 아까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다. 이 종목이 종목명이 좀 평이하다 보니까 잠깐 기억에서 사라졌네요.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화장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움직였던 헤어 제품 관련주입니다. 이미 중동 쪽으로 이미 그 헤어 제품을 가지고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협정에 따라서 대아랍에미리트 화장품의 수출 금액이 연간 1억 달러는 거뜬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이미 중동 쪽에 진출해 있는 이세화 PNC 기대감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공조, 삐아 이런 종목이 10위권 아래로 밀려 내려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나래 나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 나노텍 오늘 주가 상승세를 띠고 있죠. 이 시각 현재 9.77%, 장중에 25%까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PBR 0.67배 나타내고 있어서 1배 아래에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팅기, 도포기 같은 것들을 국산화한 기업인데요. 디스플레이 장비주 나래 나노텍이 오늘 주가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급등 시도했습니다. 마녀 공장이 수익권을 크게 올리면서 4%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초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마녀 공장 화장품 브랜드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이 시각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 동전주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번 주 정말 대단하죠. 한번 음봉 내고 쭉쭉 기다란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의 관심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원전주죠. 상하 프론테크가 오늘 오전장부터 상승이 나왔었던 수소 관련주인데요. 이 시각 현재 10.9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에서 지금 좀 밀려나 있는 종목 중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객사 갭이 간밤에 깜짝 실적을 내면서 의류 OEM 기업 한세실업에 대해서 주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고환율의 수혜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 기대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까요? 네, 패션 의류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개비나 이런 중소형 패션 브랜드들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요새 미국 경기가 조금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패션 쪽은 이제 반등, 확실한 반등일까요? 요즘에 그 시장의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번 달에 그 코스피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음식료입니다. 음식료가 사실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 3월 1분기까지는 거의 못 움직였어요. 예, 근데 이제 2분기 들어서는 이제 음식료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패션 의류 쪽도 작년에 올 1분기까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테마이면서도 순환매죠. 업종의 순환매 반등이면서도 실적이 이제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 때부터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 한 2천억 넘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소외만 되고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성장주가
조금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이런 이제 가치주라든지 실적이 담보된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던 저가에 있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전고점에 일단 매물을 소화하는데 주가 이제 월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리가 거래 터진 자리가 이제 120개선 저항이거든요. 저는 이거 돌파를 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음식료처럼 그다음 의료 업종 같은 경우도 하반기까지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기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4년 동안 박스였어요. 바닥 하긴 했기 때문에 거래량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빠르진 않지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반등일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상향 기조는 확실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경 쓴 정우성님, 미라랭 주식 고수일 듯해요. 그리고 또 K의류 관종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PNT에 대한 이야기 관심도가 많네요. 확실히 PNT가 2차전지 특히 장비과에서 그러니까요. PNT의 상승은 요즘에 정말 눈에 크게 띕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어제였나요? 급등 나왔는데 오늘 또 날아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PNT 거의 지금 지금 탄력이 더 붙네요. 12%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정말. 이거 이번 주에만 도대체 몇 %가 올라간 거죠?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PNT 관련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타이거님은 이수스 솔브 윤성 다 외쳐주고 계십니다. 윤성 FC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일까요? 솔브레인 이야기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꿀부자님께서 이 꽉 깨물고 독종인데 임플란트 하게끔 6월은 제발 불장이기를 그렇죠. 라고 기도해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꽉 깨물고 독종 정신으로 버티다가 만약에 이빨이 깨지면 수익 봐서 그 돈으로 임플란트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버티고 버틴다는 거잖아요. 네. 버티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군요. 자,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사이즈 엄님의 종목입니다. 게임주의 대표죠. 네.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의 주가 흐름 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갈 건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이분의 매수 가격이 21만 원입니다. 네. 비중은 10%고요. 바닥 짚고 반등 시작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렇게 사도 떨어지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 그렇습니다. NC소프트 다들 아시겠지만 한때 황제주 아니었습니까? 100만 원을 넘겼던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계속 내려오더니 얼마 전에 찍었던 4월의 저점 16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나 싶더니 요 며칠 또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김홍만 전문가님, NC소프트입니다. 아니 NC소프트도 그렇고 게임주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나 싶다가 이것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대표 게임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집니다. 상반기보다도.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전체 영업이익을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 1,000억대 초반 정도. 근데 이미 지금 2분기 다음 달이 말이니까 다 반영됐다 보고. 내년 실적이 대표 기업이니까 내년 같은 경우 또 영업이익이 이제 완전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원년에 해가 될 것 같아요. 한 3,000억 정도 이상 예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분기하고 2분기는 실적이 3분기, 4분기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영업이익 중에 거의 70%가 3분기, 4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저하고죠.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서 추가적인 하나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NC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서 이미 이제 9분의 1토막 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판에 이런 패턴 있죠. 전저점을 음봉으로 갭으로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그죠?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이렇게 급반등 줘버리죠. 요게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저점을 일단 나왔다, 장기 저점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증가하면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또 단기 50% 가까이 급등이 나왔으니까 거래 감소하면서 또 이제 기간 조정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이제 3, 4분기 때 좋아지니까 지금 2분기 다음 달이 말이니까 아마도 6월 달까지는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대로 보유하여 나가시고요. 안 그러면 단기다 그러면 20 직전 고점이 22만 원이죠. 22만 원인데 요거 돌파하고 나서 그다음 돌파하게 되면 25만 원 정도 위쪽으로 자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25만 원이 60개월선 저항이라는 얘기, 60개월선. 여기서는 한번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거래 조금 늘면서 이제 주봉으로는 음봉으로 조금 밀고 있는데 패턴 나쁘지 않고요. 어차피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5월. 근데 월봉에는 좀 이렇게 마감하겠죠. 그죠? 고점에서 주가가 9분의 1 토막 나고, 그 다음에 개미알기, 일봉으로 저점 깨고 나서 반등 들어오고, 월봉에서 지금 영망치 도지죠. 이런 패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사신 가격이 21만 원이니까, 한 23만 원 전후 단기는, 그 다음가 돌파하게 되면 2차 목표가는 우선 25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좀 홀딩에 나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또 25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매수가 위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NC소프트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많은 종목들은 손실을 보고 있고 급등했던 종목들도 조금 빼고 있는 구간 속에서 네. 한 종목에 대한 집중이 지금 채팅창에 확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PNT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 뷰깨로님, 굉장히 독특한 닉네임이에요. 네. 뷰깨로님은 달디단 PNT PNT. 예. 그리고 이 중에 네. 타이거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고체. 종목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함께 솔브레인 홀딩스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자, 코스모 화학에 대한 종목 진단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확실히 2차 전지에 이게 진짜 바닥인 건지 그쵸.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게 종목 진단 신청에 이 종목들을 맞아요. 리스트를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지용 롤라님의 종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볼게요. 17만 5천 원, 15%. 주식이 고장났어요. 어허.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로봇주들 참 힘듭니다. 옛날에 한참 좋았을 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더니 요새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게다가 그 네. 로봇주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최고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최근에는 이 갈 듯 계속 못 가니까 그래서 더 힘이 빠지실 거예요. 맞아요. 비온 뒤에 이제 무지개를 보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움 롤라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쳐주시죠. 자, 일단 17만 원이면은 어찌 보면 그 매수를 하고, 딱 맥점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저라도 뭐 그 정도 가격대면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하방 쪽으로 다시 한번 밀었는데, 이건 같아요. 지금 시장 트렌드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장주가 좀 찌글찌글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그다음에 작년하고 이제 1분까지 올랐던,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동안 많이 뺐던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전 테마라든지 기계 업종 이런 쪽, 그 의료 뭐 섬유 업종 이런 쪽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못난이 종목이죠, 일종의. 그런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성장 대표 종목군들은 계속 그 거래량 감소하면서 이제 행보에 흘러내리는데, 이게 다음 달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 4월 달, 5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대형주가 2달 연속 빠지고, 그동안 이제 못 움직였던 못난이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중형주, 소형주 이번 달에 오르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가 2달 연속 거의 15% 뺐습니다. 이게 15% 2달 동안 뺐으면 일단 뭐 가격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뺄 만큼 뺐거든요. 2달 동안 이제 다른 그 못난이 종목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2월달, 3월달은 또 반대로 성장 대형주가 움직이고 못난이 종목군들은 거의 제자리였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다, 키 맞추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6월달 가게 되면 조금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코스닥의 뭐 거래소에
못 움직였던 성장주, 대형주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뭐 2차 전지라든지 노봇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월봉 보시면은 조금 모양은 안 좋은데, 근데 다행히 뭐 지난달, 이번 달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는 약간 이게 애매한 것이 60주선까지도 한번 누를 수 있어요. 60주선이면 금액적이 얼마냐면 10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7, 8천 원 정도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15만 원까지 종가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절반 이상 일단 왜냐면 더 빠진다기보다도 약간 좀 시간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 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끊었다가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까지 일단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반등을 준다 그러면 지금 저점을 이탈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직접 고점에서 또 매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완전한 모양을 잡으려면 6월 만기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의 변화가 나오려면. 그래서 그 안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선은 손실 없는 가격대, 17만 원, 18만 원 끊었다가 만기 지나서 시장의 좀 변화를 보고, 수급의 변화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기 전까지 반등 준다 그러면 단기 현금화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맥점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챙기고 좀 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진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를 100 찍는 동안에 레인보우는 20 정도 오르다가 결국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다가 본전 겨우 찾고 다시는 안 돌아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 오늘 진짜 PNT 얘기 진짜 많이 나오네요. 미스보라님도 위에 말씀해 주셨고, 미스보라님은 수익을 얻어 가시는 것 같고요. 안나님, PNT 살짝 담궈봤는데 지속 상승이 가능할지 이 신뢰가 좀 적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지켜볼 수 있는지 아직까지 불확실하신가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 마지막에 우리가 또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궁금해요. 예, 봅시다. 봐주세요. 지금 바로 얘기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럼 PNT 바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 63,000원 5% 살짝 담궈 보셨대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PNT 질문 쏟아지니까 꼼꼼하게 분석 도와주세요. 그 장비 쪽에서 지금 좀 돌아오면서 이번 주 초반부터 좀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래 PN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였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 기업 같은 경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800억 이상 나오는데 지난번에 저점했을 때 시가총액 한 1조 원 초반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저점까지 깨고 나서 이렇게 터닝 나오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제가 피보나치를 보셔야죠. 피보나치. 그죠? 지금 장중에 아까 11% 올라왔을 때가 여기서 지금 윗골이 나오죠. 여기가 기술적으로는 61.8이다. 61.8%가 가장 강한 저항이에요, 1차. 근데 50% 돌파, 여기서도 이제 윗골이 나오고 어제 음봉 누르고 다시 올라가죠. 근데 하방에 보시면은 어제 오늘 거래가 없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건 또 이제 긍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위쪽으로 한 번 더 뚫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PNT가. 월봉에서 아직 뭐 거래 크지는 않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원칙대로 FF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절반을 일단 끊어주시라는 얘기죠. 절반은 거래는 크게 안 나왔는데 양봉의 길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월봉에서도 이게 추세 좀 저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67,000원 돌파하고 내일 그 위쪽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7만 원 위에서, 그러니까 7만 원에서 한 7만 2천에서 한 7만 5천 원? 예, 거기가 이제 최고점의 오른쪽 어깨 구간이거든요. 거기서는 다 끊어주는 거예요. 다시 보더라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일단 홀딩,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끊어주시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시면 되고, 신규 매수는 지금은 이제 끊을 자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위에 눌림 줄 때, 이거 6만 원 하단까지 눌림 줄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 PNT가 여기서 갭이 나왔거든요. 갭 상승이 나왔어요. 5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만약에 거래가 확 죽어버린다 그러면 6만 원 아래까지도 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를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부 차익, 또 그쪽에서 물리신 분들도 추가 반등 시에 일단
현금화 하셨다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기업이 아직도 비싼 건 아니니까 눌림목에서 6만 원 하단에서 노려보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PNT 오늘뿐만이 아니죠. 요새 그렇죠.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시간 체크해 볼 때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PNT 종목 살펴드렸는데 6만 원 아랫단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계 금연의 날 특집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 욕구만 자꾸 자극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사과 말씀 드리면서 자, 1위와 2위까지 네. 최종 발표 다 해보겠습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 여러분이 흡연 욕구가 줄어드실 것 같아요. 자, 세계에서 흡연율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위와 2위를 살펴볼 텐데요. 자, 과연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는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71%. 와, 어마어마하죠. 인도네시아는 무려 성인 남성 중에서 71.4%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 불러놓으면은 담배를 안 태우는 사람이 2명도 3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흡연율. 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5%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얀마 못지않아요. 미얀마도 68.5%. 와, 세계 1위에서 5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흡연율을 자랑하는군요. 저 정도를 많이 태우면 흡연자분들도 질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자, 세계 흡연자 가장 많은 순위를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네. 많이 애연가분들도 오늘날은 잠깐 담배를 좀 줄여보시고 노담. 건강한 하루를 네. 좀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도 더 멋진 모습의 우리 지은 씨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발 오늘 마지막 5월 거래일이잖아요. 낙폭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운 나시라고 네. 창호 앵커의 잘생긴 얼굴 한번 조금 가까이서 보여주시죠. 그래요? 지금 우리 피디님 저 외모 한번 확대해 주세요. 자, 이 괜찮은 얼굴 한번 기분이 확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꺼져 보이는 거죠? 이 시술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 부담스러운 얼굴 한번 아이고, 보시면서 잘생겼다. 앞으로 상승의 에너지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정말 부끄럽군요. 자, 마무리해볼게요. 레키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레키쇼 1시간 반 동안에도 종목 진단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9시에도 기회가 열려있죠? 미스터 진단을 통해서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마음껏 종목 진단 신청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창호 앵커의 정말 잘생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스터 진단도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6월장에는 조금 더 행복한 증시로 만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